바로 애터미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3대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몽땅 합해가지고 자본이라고 부르고, 이 자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인적 자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지금 국민 10사람 중에 7사람이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서비스업은 순전히 인적 자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라는 게 친절성이라든가 또는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또는 제품에 대한 설명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적 자본이에요. 이 아줌마가 풀을 베는데 낫으로 베지요. 낫이 자본입니다. 손으로 쥐어 뜯는 것보다 낫으로 베는 게 더 잘 베요.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죠? 손으로 쥐어 뜯는다는 것은 노동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낫을 가졌다는 것은 낫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러면 풀을 더 잘 벨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낫이라는 자본보다 예촉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하면 더 빨리 베요. 생산성이 더 높아요. 이 아저씨는 낫으로 벼를 베도 벨 수 있어요. 그러나 트랙터로 베버리면 자본의 정도가 달라요. 이 노동이 가지고 있는 자본 무장도, 이거 노동 장비율 또는 자본 장비율, 그런데 이 노동력이라는 동일한 노동력이 장비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자본의 질이 다르면은 거기에 생산성이 달라져요. 내가 부모로부터 빌딩도 못 물려받고 땅도 없고 그다음에 은행에 예금도 없고 주식도 못 물려받고 회사 지분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그것을 부모님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본, 인적 자본을 갖는 수밖에 없다. 왜? 애터미의 시스템이 있고 제품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주어진 것이고 내 인적 자본만 가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요. 자본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그것이 물적 자본이 됐건 인적 자본이 됐건 다 마찬가지고 자본을 많이 가진 것만큼 돈을 많이 벌어.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건 물적 자본도 그렇고 인적 자본도 그렇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은 자본 축적입니다. 자본 축적 과정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초창기에 온 사람이 아직도 다이아몬드도 못했어. 왜? 굉장히 똑똑한데 혼자만 똑똑한 거야. 안 들어. 어떤 놈이 따고 왔는데 내가 말이야, 응? 이런 것이나 하고 있다고 나를 무시해? 그런 놈이 있어. 내가 잘 아는 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존경할 것 같으냐? 네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래도 네 왕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군데? 아무도 몰라. 네가 이런 것이나 하고 있다고 나를 무시해. 누가 너를 무시해? 너를 무시할 시간이 없어 이 사람아. 내가 그랬거든. 가끔 제가 혜민 스님 이야기를 해드리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또 들은 분들도 잊어버리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 올라가 있어요. 아주 쉽게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석 달이 되니까 혜민 스님이 큰 북스토어에 갔죠. 북스토어에. 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베스트셀러 순위가 딱 정해져 있죠. 한 가운데가 딱 1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승복을 입고 이제 폼을 잡았죠. 내가 저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나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럴 거다. 그럼 내가 근엄하게 사인을 해야지 하고 볼펜까지 준비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니,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 놈도 아는 신용을 안 해. 아는 체를 안 해. 복장도 특이하고 베스트셀러 무려 몇 개월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되게 잘생겼죠. 야, 나 그렇게 잘생긴 사나이는 처음 봤어. 그러면서 혜민 선생님이 거기서 하는 말이, 강의에서 하는 말이, 방송에서 당신이 뭘 하건 세상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존경하지도 않고 당신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단지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럼 저 자식은 안 되겠네. 너희 뭐 하지 마. 그랬거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누군데 말이지. 내가 이런 것이나 하고 있다가 나를 무시해? 그러더라고. 누가 너를 무시하는데? 그럼 너를 존경할까? 존경 안 해요.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몇 번 보셨어요? 거울 많이 보셨죠? 찍어 바르고 뭐 머리를 이렇게 해볼까? 위에다가 옷 갖다 걸쳐보고 백은 뭘 들까?
딱 거리에 나왔어. 누가 관심 있습니까? 저 아줌마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백은 뭐 어떠나,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듯이 가장 큰 문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이 자존심인데, 이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저번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루에 수십억을 결제한 건설회사 사장인데, 근데 그 양반이 수십억을 결제했는지 수백억을 결제했는지 옆에 사람이 알 게 뭐예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단지 언제 관심을 갖느냐? 언제 관심을 갖겠어요? 바로 성공해서 5천대기 될 때, 어떤 3천대기, 월천대기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 즉 기집애는 말이야,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지? 이때 관심을 가져. 이놈 가시네야. 진즉 나한테 이야기하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응? 자, 이제 인적 자본 축적인데요. 바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개념을 잘못 아니까 학교를 다녀야 된다거나 물리, 수학, 영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공부를 하는,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속아요. 속는다고요. 속기 때문에 건전한 판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공부의 최종 목적이에요. 오늘날 이윤학설, 이윤이란 무엇인가 하는 학설의 정통학설이 뭐냐 하면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 그것이 이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분 아시죠? 버나드 쇼. 존 버나드 쇼. 모르시나요? 이 시간 이후 아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아주 시니컬한 시와 연극과 극본과 소설을 쓴 그분이죠.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바로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명하죠.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내 죽으면 내 묘에다 이렇게 쓰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그렇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그 묘비명이가 지금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이나 결심은 리스크가 있지만 빨리 해야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럼 공부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공부하는 게 뭐냐? 우리 성리학에서 공부를 수신입니다.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에요. 옛날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책, 연세드신 분 아시죠? 사서 3경 중에 사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학, 중용, 맹자, 논어가 사서죠. 시경, 서경, 주역이 3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경보다도 교육의 중심은 요 사서에 있었어요.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제왕학이라고도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대학은 무슨 심성을 기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제왕학이니까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하는 기법이 들어있는 게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대학이라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세자, 다음에 왕이 될 세자에게만 대학을 보도록 했어요. 대학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대학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큰 배움이에요. 큰 대자, 배울학자죠? 큰 배움.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배움이란 무엇인가? 요 개념이에요. 큰 배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큰 배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학의 강령에 나와 있는 큰 배움이 난 지금도 우리 대학에서 이걸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학 지도 이렇게 됐으니까 큰 배움의 길은 그 말이죠. 길도자니까 큰 배움의 길은 제 명명덕 그랬어요. 요 있을 제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요 명은 형용사고 요 명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명덕이니까 밝을 명자 덕덕자 큰 덕자니까 맹자의 성선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본성은 밝았다 그 말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내 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그러면 대학에서 큰 배움의 길은 어떻게 한다? 요 앞에 명자가 있어요. 원래 내 밝았던 덕, 밝았던 심성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이 큰 배움의 길이다. 제 친밀함, 백성과 친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위정자와 백성이 친해야 된다. 친해한다. 그 말 무슨 말이야? 서로 믿는다. 믿는다. 서로 믿는다. 그리고 제 지어지성, 그칠 지자, 지극할 지자, 선할 선자니까 이것은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거 머무를 지자인데 머무른다는 것은 간다 그 말이야.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이걸 지극한 선을 무슨 뭐 위대한 진리나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건 제용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이 나라는 살기가 좋네 그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는 살기가 좋네.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네 그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좋은 회사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그리고 서로 믿고 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회,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그런데 먹고 산다는 문제가 그렇게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문제예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먹고 산다면은 그거야말로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좋네? 그렇게 만드는 게 경영진의 목표다.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각자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회사와 1:1 계약 관계를 맺은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뭐 헛붕 떨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가 사장님,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가 고용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리더들이지. 그러면 자기 밑에 파트너들에게 우리 스폰서는 믿을만 하네? 스폰서는 또 우리 파트너는 믿을만 하네? 우리 동료 파트너는 믿을만 하네? 아이고 우리 그룹은 참 좋네?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삼강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풍진 세상을 살다 보니 독하게 됐으니 이 큰 배움을 통해서 내 본성을 되찾자. 요걸 이렇게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경물. 그래서 경물. 이 격자는 막대기 격자입니다. 이 물은 만물 또는 인간 어떤 현상을 말할 때 한옥에 보면은 문 창살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격자 무늬. 그렇죠? 그래서 이 격은 어떤 질서가 있는 것, 올바른 것, 이걸 나타내요. 인격, 그렇죠? 품격, 격식, 격언, 전부 막대기 격자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 그 말은 그 사람의 인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이거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먼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올바로 판단해봐라. 현재 네가 처한 상황을 격자처럼 올바로 판단해봐라. 삐뚤삐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어떻게 한다? 치지.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라. 세 번째는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라. 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신사숙녀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정성스러움.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독이라고 그랬죠. 혼자 있을 때 삼가야 된다. 네 번째, 정심. 올바른 마음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백성과 친해야 되고, 즉 백성이 위정자를 믿고 위정자가 백성을 믿고 백성 상호간에 믿으려면 정심, 마음이 똑바로 돼 있어야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지. 누가 믿겠어요? 그걸 안 믿어. 이게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 마음이야 마음. 자, 다섯 번째, 수신이에요. 수신.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내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요게 경물하고 치지하고 성의하고 정심을 갖지 않으면 몸을 닦는 일이 내 몸을 움직이고 정갈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쏘신 다음에 제가입니다. 제가에 대해서는 아시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집안이 정돈되지 않으면 아들놈이 계속해서 말썽 피우고 돌아다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전화만 왔다 하면 가슴이 덜컹해. 경찰서에서 혹시 또 데려가라고 하는가 봐서. 집안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국하라. 수신하고 제가 하면 어떻게 된다? 내 라인이 대한민국을 석권을 하고,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러 간다. 이제 그 다음에는 대만을 석권하고 인도를 석권하고 이게 평천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자는 이것이 이 순서대로 된다 이렇게 했지만 뒤에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가요. 항상 어떤 사안, 사태, 상대방을 올바로 판단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항상 정직하게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 도덕성을 또는 내 몸을 계속 닦고 내 인격을 계속 품격이죠. 품격을 계속 연마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제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국을 하고 우리 라인이 국내를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간다. 이게 공부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는 3가지로 이릅니다. 요게 이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이게 몸 공부예요. 몸 공부. 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힘듭니다. 어떤 일? 머리가 빈 놈이 자꾸 돌아다니면 말썽만 일으키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머리는 꽉 찼는데 마음이 엉터린 놈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기를 쳐. 그렇죠? 머리도 별로 없고 몸도 안 움직인 놈이 마음만 좋으면은 이웃집 할아버지야. 그렇잖아요. 이웃집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머리, 마음, 몸 요것을 한꺼번에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요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기관에서 할 필요도 없고 항상 내 삶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인적 자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머리 공부, 몸 공부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김연아 선수 그 스케이트 타느라고 학교 별로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국 기자들이 인터뷰하면 영어로 인터뷰를 해버려. 왜? 필요하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먼저 한 것은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몸 공부예요. 몸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거였다고. 그렇죠? 그러면 몸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해야 돼. 공학적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힘있게 도는지 안 넘어지는지 역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해야 돼요. 우리 박지성 선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볼만 차고 돌아다녔어. 그런데 어때요? 영어로 인터뷰를 해버리잖아. 그렇죠? 그 대학 나온 사람한테 훨씬 잘해요. 왜?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never give up, slow and steady.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솝우화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토끼란 놈이 갑이고 을이에요. 이 경주에서 누구든지 고정관념은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긴다고. 그건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고요. 왜? 토끼는 중도에 쉬었지만 안 쉬었어요. 그래서 가지라는 정신을 제가 존보정신이라고 그랬죠. 해민 스님이 이회수 작가를 찾아가서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고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회수 선생이 작가가 존보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가 해민 스님은 철학자거든요. 철학자가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정신을 얘기하니까 야 이건 동양 고전에 나오는 형이상학적 정신인가 보다. 그래서 존보정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이하고 똑같죠. 계속 버텨가지고 never give up,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노숙자에서 미국
때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요 책에가 있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노숙자였어요. 학력도 고졸. 근데 지금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가 돼요. 결론입니다. 경담급심. 이것은 순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줄이 짧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레박줄이 뭐예요? 인적 자본이에요.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우물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뭐가 짧아요? 두레박줄이 짧아서 물을 기를 수가 없다. 자, 우리 지금 현재 국민경제, 우리 국민경제 GDP가 연 1,400조예요. 1,400조. 달러로 따지면 1조 한 2천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 늘어나는데 내 주머니가 신통치 않다는 것은 물은 있어. 두레박줄이 짧은 거예요. 그럼 이 두레박줄이 인적 자본이에요. 근데 자본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물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두레박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인적 자본의 축적이에요. 바로 태도,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가짐, 내 멘탈 애티튜드에서는 내 정신 자세. 마음이 비뚤어지거나 부정적인 태도인 것은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는 거예요. 태도가 엉망이면 당신은 인생에 맞게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당신의 태도를 조정할 수는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1%예요. 이거 에디슨이 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나머지 99%는 전부 태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인간의 관용, 진실, 성실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 1%와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애터미에서 3년 후 5년 뒤에 3,000댁, 5,000댁은 다 될 수 있다. 존버 정신을 가져야 된다.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